이번에는 국회 중에서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권 주자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TK,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. 그리고 부산도 포함됐습니다. 요즘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왜 그러냐면요. 당권 주자들이 다 이분들을 만나러 가요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안 만나줍니다. 안 만나주는 건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. 결국은 김대우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안 만나준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갔는데 일정 조율 중이다. 뭐 이렇게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. 일단 우선은 그러면 그 홍준표와 이철우 두 광역단체장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죠. 그런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당원들에게 그들보다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?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당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별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알 수 없으나 상징적인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거를 받아듣는 홍준표나 이철우 이 두 분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한동훈에게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. 내가 본질적으로 당원들을 당신에게 뭐 가라 가지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지만 그 상징적인 장면조차도 난 만들어주기 싫어.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거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당원이나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아직 집권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현 정권,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우고 반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를 지난주에서도 제가 2%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원희룡 장관의 출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대한 분위기는 깨진 겁니다. 그 자체로. 그리고 지금 결선 투표로 이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고. 자, 그래서 사실은 TK가 중요해지는 겁니다. 대구 경북 지역을 잡는 사람이 이 전당대회 주도권을 확실하게 움켜쥘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인데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홍준표와 이철우를 만나는 게 그거는 기존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의도식 언어와 정치의 일환이란 말이죠. 굳이 그래야 되는가?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의 수도 그렇게 뭐 적절한 수처럼 보이지 않고 묘수처럼 보이지 않고 그거를 받아서 난 당신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두 광역단체장의 모습도 사실은 수준이 좀 낮긴 하죠. 이게 어쨌든 여러모로 볼 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자신의 선명한 전당대회 어떤 슬로건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분들도 넘어서야 하는 존재지 만나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그 수장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왜 안 만나주는 건지 앞으로 만날 수는 있는 건지 그런 왜냐하면 다들 만났으니까요. 그런 궁금증도 있을 거고 원래는 이 질문을 김대현 평론가께 드릴 생각이었는데 똑같이 바꿔 드려보면 요즘 러닝메이트 얘기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와줄 러닝메이트 원희룡 후보에게 조금 더 러닝메이트가 몰리는 것인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러닝메이트는 좀 신인들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고요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 결국은 지도체제를 누가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. 내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당대표를 흔드는 일,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당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이런 일은 막겠다고 하는 걸 그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. 근데 의도는 다른 거죠.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3명을 내세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영입한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자기와 가까운 이런 인사들을 3명을 이제 배치를 한 건데요. 이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최소한 당대표직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저지선처럼 같이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일 것 같고요.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를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나한테 윤심이 있기 때문에 윤심을 보강하는 최고위원을 만들겠다.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전략적인 포석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가 싶어요.
보통 내가 누구누구 개입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누구랑 가깝습니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최고위원한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있고 또 일종의 누구누구 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판다거나 이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뭐 요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 그런 일이 일부 벌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는 하는데 내가 당대표 나오는데 나랑 한꺼번에 같이 나갈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을 러닝메이트로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?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관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. 결국은 대통령의 눈밖에 나느냐 안 나느냐가 선거를 가르는, 그러니까 당대표를 가르는 또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나 아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왜 생겨났겠어요.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을 만나고 만난 사람마다 한동훈은 안 돼. 나는 안 만날 거야. 아니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.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. 대통령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?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사람이 아니야.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결국 뽑으면 대통령한테 달겨들 사람이야.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? 알고 있는 거지. 또 대통령한테 가까이 줄을 섰을 때 지자체장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선까지 가는 가도로 생각해봐도 그게 유리하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총선 때 원인으로 따지면은 윤 대통령이 당정 개입하고 국정도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그랬기 때문에 선거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총선 참패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도돌이표처럼 원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게 런닝메이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런닝메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.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분이 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과 같이 어떻게 파트너를 맡고 이렇게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게 보통 양당의 런닝메이트의 개념이죠. 전형적인 개념인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런닝메이트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강력한 당권 주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런닝메이트를 자기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. 만약에 당대표가 저 사람이 유력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최고위원 출마자가 다 그 사람의 런닝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. 민주당처럼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말씀하셨으니까 예컨대 예. 이재명 당대표가 나왔어. 그럼 그럼 모두가 다 이재명의 런닝메이트지. 거기서 누가 나는 이재명의 런닝메이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예컨대 지난 지도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졌던 것이 네.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친 이준석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도 체제를 지키지 못하고 와야 됐다. 그래서 한동훈 혹은 원희정 이런 분들이 들어와도 그 지도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런닝메이트를 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나중의 문제고 상황은 늘 바뀌게 돼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좀 해야 된다고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네. 이건 좀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하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내 의원이 최소 17명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그 17명이 자신의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보냈다.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, 예. 근데 그에 반하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. 주진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우고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에 출마를 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을 거스르고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제가 듣기로는 네. 주진우 의원이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께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과 해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캠프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나 이 면면들이 사실은 오롯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흔들리고 그리고 또 과장돼 있거나 과포장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의 어대안은 지난주에 이미 깨졌고 지금 그 깨진 어대한 구도조차도
어쩌면 한동훈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대통령의 윤심이 이번 전당대회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장면이 아닐까. 김성환 그렇게 변호사님 생각해요. 잠시만요. 저희가 윤심을 쭉 얘기했으니까